하면 또 이런 궁금증도 있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눈으로도 전염이 될 수 있다. 뭐 어떤 뉴스를 보니까 물안경을 끼고 고글을 끼고 다니는 분들 사진도 있던데 뭐 쳐다만 봐도 없는 거는 과장이겠지만 좀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을 만지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교수님. 이거 네, 맞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눈물을 흘리면 같이 콧물도 흘러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눈하고 코가 연결돼 있다는 거죠. 눈물샘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서 내려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바이러스를 손으로 만졌는데 이제 눈을 이렇게 좀 가려서 비비게 되면 눈에 이제 바이러스 전달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바이러스가 내 코로 들어가고 코에서 내 폐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손으로 얼굴이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데 자주 만지지 말라는 얘기들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눈을 만지시거나 코를 만지시거나 입을 만지시는 행동들은 최대한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꼭 만지고 싶으시면 손 씻고 만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우한 교민이 이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저희 되게 많이 걱정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같이만 있어도 저희 모르니까 그냥 옮을 것 같고 뭔가 호흡만 해도 같이 공기가 오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면 그거는 아니네요. 그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그 지역 사회 내에서 전파되는 양상들을 저희가 나타낼 때 이제 전파를 이제 공기 전파냐 또는 비말 전파냐 이렇게 나눠서 저희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공기 전파는 어떤 거냐면 그냥 바이러스나 세균이 이제 여기 우리 몸에 나오면 그게 공기 흐름을 따라 그냥 확산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주 이제 보통 이렇게 갇힌 공간이면 여기서 뭐 몇 미터 떨어져 있어도 이 안에 만약에 제가 감염되는데 오래 있으면 이 안에는 모든 사람한테 전달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감염력을 공기 전파라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는 결핵, 수두, 홍역 정말 우리가 전파가 잘 된다고 하는 이 세 가지만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개의 호흡기 바이러스는 대부분 비말 전파입니다. 비말 이렇게.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메르스가 지역사회 내에서는 전체 186명 중에 딱 한 명만 감염됐는데 병원 안에서는 상당히 많은 환자가 감염됐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이 증상이 상당히 심한 사람들이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가래 검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계속 객담을 배탈나게도 하고 또 기관지 내시경도 하고 이러니까 바이러스 자체가 폐에서 직접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많아지니까 이게 농도가 진해지고 또한 그렇게 나온 바이러스는 약간 공기처럼 떠다니는 아주 일시적으로 떠다닐 수 있어서 그래서 이런 똑같은 바이러스더라도 지역 사회 내에서의 감염과 병원 내에서의 감염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전염 경로라든지 전염력 이런 모든 것들을 궁금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닐까 싶어요. 치사율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걸리면 죽는다 이런 루머까지도 떠돌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무서워하신다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수님. 예, 이 바이러스는 사스는 사망률이 10%라는 게 이제 다 끝난 질병이 아주 확실하게 다 됐고요. 그다음에 메르스는 전 세계적으로는 한 40% 정도의 사망률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20% 정도였으니까 저희 치료 꽤 잘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꽤 잘했고요. 그다음에 이 독감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0.1%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중국에서 발표하고 있는 거로는 한 2%대 정도의 사망률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독감보다는 한 10배 내지 20배 정도 더 치사율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대부분의 사망자가 중국에서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중국에서 지역사회 감염처럼 해가지고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한 상태고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우한 지역에서의 사망률과 그 외 우한 외의 지역에서의 중국에서 사망률이 차이가 한 1.5% 이상 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한 쪽이 의료 체계가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여서 거기서 치료를 잘 못 받기 때문에 사망률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좋은 의료 체계를 갖고 있는 상태 지금 현재로는. 그럼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중국에 지금 현재 발표하고 있는 사망률하고 우리나라 사망률이 같을 거다? 아닙니다. 저희는 훨씬 더 사망률이 낮을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자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역 당국도 열심히 했고 우리 의사들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여러분들 다 열심히 해서 문제가 생기는 환자 없도록 잘 치료할
자신이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나니까 진짜 그러니까. 과도한 걱정하지 말아야겠다. 안심이 좀 되는 면이 생겼습니다. 예. 네네네. 우리 메르스 때도 사실은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더 전염이 돼서 빨리 돌아가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게 기저질환 그 환자라고 하면 어떤 분들이 더 위험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우선 모든 감염병, 전염병의 경우는 감염이 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감염이 된 다음에 가볍게 걸리느냐 또는 무증상으로 끝나느냐 심하게 가느냐의 차이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 부분은 65세 노인분들이나 또 기타 연령과 무관하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그런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주로 만성 질환자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의 경우는 더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특히나 더 개인 위생 관리와 네. 전염 예방을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면역력과 상관이 있다 보니까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불안감이 커질 것 그럼요. 같은데요.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만성 폐질환자는 감염 위험이 더 높다? 이건 어떨까요, 김 교수님? 네, 맞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만성 기관지염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지염이면은 이미 기도에 염증이 있는 환자들이고요. 그런 분들은 기도 점막에 손상 같은 것들이 있거나 그다음 면역 능력이 좀 떨어져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쉽게 감염이 될 수 있고 더 깊게 감염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위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분들은 더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뭐 그런 기저질환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최근에 중국에 여행을 갔다 왔어. 출장을 다녀왔어. 아니면은 중국 다녀오신 분과 만날 일이 있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일단은 너무 우려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또 그게 잘못 표현되면 또 중국 분들 상당히 또 불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 다만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주로 환자가 발생한 사람들의 한국 분들이나 중국 분들이나 보면 다 우한과 후베이에서 오신 분들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증상이 되게 가벼운 상황의 사람들은 본인이 인지를 못하고 다니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우한이나 후베이에 여행 다녀오신 일부 분들하고 접촉했을 때는 혹시라도 네. 그런 역들을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중국 전체, 중국인 전체 이렇게 볼 정도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너무 염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강조해 주신